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좀 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아침이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타입은요,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워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리스트나 뭐 셋 같은 이런 친구들은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데이터를 좀 용이하게 볼 목적으로 탄생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함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놨어요, 패키지로 또. 그래서 간단한 함수만 입력하시면은 알아서 척척척 다 해줍니다. 근데 얘가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연산 속도가 좀 너무 느려요. 이건 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만큼 뭔가 메모리를 굉장히 잡아먹기도 하고 연산 속도가 좀 느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실제로 데이터 좀 많은 걸 다룰 때는 이게 좀 크게 좀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좀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좀 봐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리스트 데이터를 좀 생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올 건데요. 임포트 판다스하고 ASPD, 그러니까 판다스를 PD로 줄여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러오겠습니다. 이게 좀 걸리네요. 보면 되죠? 네,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렸었죠. 그렇죠? 제가 헷갈렸네요. 하여튼 이렇게 보통 ASPD라고 많이 줄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PDS 이렇게 줄여 쓰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판다스는 PD라고 줄여 쓰는 거를 거의 다 약속했어요. 다들 이렇게 PD라고 줄여 쓰니까 저희도 그냥 그게 따라서 PD라고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pd.데이터 프레임하고 일단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는 리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좀 봐볼게요. 자, 이게 리스트 데이터 그냥 넣으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0,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컬럼 0이에요. 컬럼 이름. 컬럼이라고 하면 열이라고 하죠. 열. 그러니까 0번째 열. 에는 1이랑 5라는 숫자가 있죠. 첫 번째 열에는 2랑 6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맨 왼쪽 보시면은 0이랑 1이 있죠. 얘는 뭐냐면은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0번째 인덱스 해가지고 0번째 인덱스에는 숫자가 1, 2, 3, 4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인덱스에는 숫자가 5, 6, 7, 8 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 인덱스라고 부르지만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로우, 즉 뭐라 하죠? 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게 행렬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행렬에서는 저게 사실은 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파이썬에서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데이터가 1, 2, 3, 4가 있다고 해볼게요. 리스트로. 이번엔 시리즈라는 타입을 좀 볼 거예요. 이 판다스에는 우리가 위에서처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도 있지만은 이 데이터 프레임 말고 이게 시리즈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탄생하는 친구인데 인덱스만 있는 친구예요. 열이 없고 이렇게 인덱스만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덱스 아니지. 0번째 인덱스, 그쵸? 파이썬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게 뭐죠?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했었는데, 이런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자, 이제 이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기초 통계량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 describ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기초 통계량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뭐 평균, 스탠다드 에러, 맥스 값, 미니 값, 미니멈 값, 뭐 1분위수, 3분위수, 2분위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한 번에 구해주거든요, 이 describe가. 근데 어떤 기준으로 구해주냐면은 열 데이터 기준으로 구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df 데이터하고 describe 쌍가로 치시면은 보세요. 0번째 열에 대한 카운트 개수, 평균, 스탠다드 에러, 미니멈 값,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맥스 값, 맥시멈 값.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열 기준으로. 이해갔죠? 열 데이터. 보면 열 데이터가 1이랑 5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니멈이 1 값인 거고 맥시멈이 5가 나온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자주 쓸 거예요. 아마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그 다음에 ILOC네요. 제가 오늘 집에서 녹화하는 거다 보니까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멈췄다 보고 하시면서 좀 잘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 ILOC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니까요. 좀 잘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형태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ILOC는 뭐냐면은 특정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0번째 인덱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어. 이 3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제 이 ILOC라는 걸 씁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0번째 인덱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딱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 있는 이 3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가 딱 반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별개로 그리고 숫자를 대체하고 싶어요. 이 3 말고 0번째 인덱스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데이터 3 말고 나는 100으로 대체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쳐보시면은 이렇게 3이 100으로 대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이 ILOC는 순서 기준으로 반환해 주는 거예요. 0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알겠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좀 앞에 있는 걸 좀 가져올게요. 이거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좀 다른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컬럼명이 0, 1, 2, 3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컬럼명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이제 이 데이터 df 데이터 점 컬럼스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컬럼명들이 나옵니다. 얘가 얘가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은 0부터 시작하고 4 전에 멈추는 거예요. 보통 파이썬은 그래요. 0부터 시작하고 4 전에 멈추는데 스텝 1이다. 그러니까 0, 1, 2, 3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제 컬럼명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내가 바꾸고 싶은 컬럼명으로 이렇게 총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컬럼명이 총 4개잖아요. 컬럼이 총 4개잖아요. 이름도 꼭 4개를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3개를 써주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됩니다. 에러가 떠요. 꼭 이 숫자를 쭉 4개로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돼요. 다시 df 데이터를 쳐보시면은 이게 컬럼명이 예쁘게 바뀌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인덱스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 이렇게 쳐보시면은 0부터 2까지인데 스텝 1. 아까랑 같죠? 0과 1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도 좀 바꿔볼게요. 뭘로 바꿀까요? 저 먼저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다시 df 데이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인덱스명도 바꾼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덱스명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이 ILOC의 특징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알겠죠? 자, 볼게요. ILOC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순서 기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라고요? 0번째 인덱스, 2번째 컬럼에 해당되는 값을 반환하는 친구예요. 얘는. 그래서 100이 나옵니다. 알겠죠? 컬럼 명이랑 상관이 없어요. 인덱스 명이랑. 순서 기준이에요. 순서 기준. 자, 이쯤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것도 해볼까요? 얘는 뭐냐면은, 자, 볼게요. 앞으로 이 땡땡, 이 세미콜론은 좀 가끔 쓸 수가 있어요. 좀 자주 쓸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0번째 컬럼 데이터 전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줄 A1줄 1이랑 5라는 데이터를 반환할 겁니다. 봐볼까요? 그렇죠. 1이랑 5라는 데이터를 반환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 뭔가 내가 앞에서 계속 보던 형태가 아니에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에요. 얘 뭐예요? 시리즈 타입입니다. 시리즈 타입. 보통 이렇게 하면은 시리즈 타입으로 반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엄연히 데이터 프레임이랑 시리즈 타입은 데이터 타입이 다른 친구들이에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왜 구별해야 되냐면은 간혹가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적용이 되는 함수지만은 시리즈 타입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막 시리즈 타입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했던 함수 막 쓰면서 오류 뜨면은 또 멘탈 나가가지고 또 왜 안 되지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시리즈 타입입니다. 얘를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바꿔주려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df 데이터 프레임 쳐주시면 돼요. 앞에다가. 자, 여기 써놨죠, 제가. 세미콜론은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0번째 컬럼 전체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시리즈 타입으로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전체 2개 이상 데이터 불러오면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과 인덱스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번 그대로 좀 입력을 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컬럼명은 이렇게 바꾸고 네, 인덱스명 이렇게 바꿨네요. 이렇게 바꿀게요. AP로. 알겠죠? 그냥 한번 쭉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좀 최종적으로 DF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제 LOC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여기 ILOC 배웠죠? 저희가 지금 보시면 위에 보시면 ILOC 그리고 LOC 있죠? LOC. 이 둘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치명적이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구별하셔야 돼요. LOC는 뭐냐면은 앞에서 ILOC는 순서 기준으로 가져왔다고 하면은 LOC는 이름 기준으로 가져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A라는 인덱스와 스몰 A라는 스몰 A1으로 할게요. 잘못됐죠? 스몰 A1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는 소리. 그럼 1이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IOC는 순서 기준이고요. LOC는 이름 기준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ILOC, LOC 맨날 헷갈려요. 그러면은 제가 추천한 방법은 일단 ILOC를 먼저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ILOC가 솔직히 간단하잖아요. 순서만 외우면 되니까. 순서인 것만 명시하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여유 되시면 LOC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은 처음에는 ILOC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또 데이터 어떻게 불러오는지 좀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또 A1에 해당되는 컬럼만 가지고 싶을 때는 아까처럼 ILOC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괄호 이렇게 꽉 세치고
컬럼 명 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시리즈 타입으로 왔죠. 그렇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시리즈 타입이 있게 있는데 여기서 나는 얘네들의 값만 좀 가져오고 싶어요. 1이랑 5만. 그러면 이제 밸류스를 치시면 돼요. 아, A1이 아니죠. 아, A 아니, A1이죠. 이렇게 밸류스를 치시면은 이게 쫙 나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 예제 3.1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럼 각자 풀어보시고요. 제가 답을 적어 놔버려가지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트예요, 소트. 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 가정할게요. A, B, C, D 이런 식으로 있어요. 데이터가 프레임이. 이 소트 밸류스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정렬하는 겁니다. 정렬.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df라는 곳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저장했어요. 그럼 df.sort values하고 by 땡땡 e 하시면은 e라는 컬럼 기준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sort한다 이거예요. 맨 위에 데이터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 기준 보시면은 10이랑 5가 있죠. 그렇죠? 10이랑 5가 있어요. 근데 sort에 취하시면은 50. 그렇죠? 오름차순으로 바뀌었네요. 오름차순으로 바뀌었고 얘랑 이 0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랑 이 첫 번째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 컬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전체 다 바뀌었어요. 다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2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기준으로 행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바꿀 수 있고 물론 내림차순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ascending false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돼요. 이 기준으로. 자, 이번엔 좀 value count도 좀 봐볼게요.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자,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탄생하냐면은 A가 10개 들어가서 이렇게 이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생성한 거예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별거 아니에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성됐어요. 이 value counts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열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BBC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얘네들의 빈도가 궁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빈도. 뭐가 몇 개 나왔냐? 뭐가 몇 개 나왔냐? 이런 거예요. 이때 value count를 해주시면은 이 빈도가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럼 BBC니까 B가 두 개죠? 두 개 들어온 거고 C가 한 개고. 알겠죠? 빈도수를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get dummies. 얘도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줄 때 좀 자주 써요. 이 보시면 BBC 있죠. 그럼 일단은 이 get G 데이터, 이 G 데이터에서는 가질 수 있는 타입은 일단 B랑 C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데이터 보면은 B만 있죠. 그럼 얘를 이제 B만 있으니까 1, 0 이렇게 표시하고 첫 번, 0번째 데이터죠. 첫 번째 데이터는 B만 있으니까 얘도 1, 0 표시하고 두 번째 데이터가 C가 있으니까 0, 1로 표시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를 get 더미스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화 인코딩이 바로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명목형 변수를 분석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네. 네. 계속 해볼게요. 그룹 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이 그룹 바이도 좀 많이 사용돼요. 제가 하는 거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꼭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지?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 그룹 바이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룹 바이는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제가 드래그한 것까지 하면은 A 기준으로 다 모은 거예요. 이거요? 제가 볼게요. A 기준으로 모은 거예요. A가 뭐예요? 이 컬럼 기준으로 일단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거기다 썸을 해주면은 A 기준으로 모은 다음에 더해준 거예요. 잘 보세요. A가 1, 5, 1이에요. 근데 A가 1, 1 두 개네. 그렇죠? 그럼 이 0번째 행이랑 두 번째 행은 이제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이 둘을 더해준 겁니다. 2, 3, 4, 4, 2, 3을 더해줬어요. 2랑 4를 더해주니까 6이 된 거고 3이랑 2를 더해주니까 5가 된 거고 4랑 3을 더해주니까 7이 된 거예요. 이해갔어요? A 기준으로 같은 것끼리 더해준 겁니다. A, 1, 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 쓰는 친구예요. 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해요. 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 위에 있던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3.2도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한번 각자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강의 노트는 제 블로그에다가 그냥 공개해 놓을 거니까요. 거기 참고해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파이 타입입니다. 이 넘파이 타입을 일단 탄생한 배경을 보면요. 일단은 파이썬은 사실은 수치 계산이 느린 게 아니라 그냥 느려요. 전체적으로 다 느리거든요. 특히 루프 같은 게 굉장히 느린데 그래서 특히 뭐 어떤 숫자를 계산할 때 너무 느린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을 해결하려고 좀 나온 게 그나마 넘파이라는 겁니다. Numerical Python이라는 걸 텐데 그리고 수치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패키지예요. 얘 목적은 그래서 오로지 수치 계산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치 계산하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더하기, 뺄셈, 뭐 행렬, 곱셈, 행렬, 나눗셈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습니다. 자, 볼게요. 이 numpy도 이제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패키지다 보니까 불러와야 돼요. 이렇게 numpy as np를 할게요. 이 numpy도 이제 np라고 보통 줄여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게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때 이 numpy 타입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np array 하고 그냥 이게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A 리스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A n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array가 붙어요. 그럼 행렬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행렬처럼 생겼죠? 행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행렬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shape, 이 shape도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 작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눈에 딱 들어오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 점점점점 돼 있고 이게 몇 개야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shape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np shape하고 array 타입 데이터 넣어주시면 이렇게 2,4 나옵니다. 이쪽으로 2개 있고 이쪽으로 4개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 np shape 이런 거는 numpy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얘를 막 리스트에다 넣고 했는데 왜 안 되냐 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 타입에 맞는 함수를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가장 실수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자, 제로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얘는 말 그대로 0을 0개, 10개 만들어주는 numpy 타입이에요. 여기다 계속 쓰시면 돼요. 100개 하면 100개 탄생돼요. 얘는 이렇게 10,10 행렬에 대한 0으로 꽉 찬 행렬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원스는 말 그대로 0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고요. 간단하죠? 자, 랜덤 함수. 랜덤도 너무 많이 써요. 다시 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랜덤 진짜 많이 써요. 랜덤 말 그대로 그냥 랜덤한 숫자를 반환해주는 어떤 패키지예요. 자, 보시면은 np 랜덤.랜덤으로 하셔야 돼요. 랜덤이 2개 들어가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넘파이 만드신 분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2를 하면은 이 숫자를 입력하면은 이 숫자만큼에 해당되는 데이터 수를 생성해주고 얘네들은 다 0과 1 사이예요.
그쵸? 0과 1 사이에요. 0과 1 사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성되네. 그렇죠? 당연하죠. 두 개. 그 다음에는 난 0과 1 사이가 싫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mp 랜덤하고 랜딘트인가? 하여튼 발음 잘 모르겠네요. 0.10 하면은 0과 10 아니다. 0과 9 사이야 정확하게는. 0과 9 사이의 9까지 0과 9 0과 9 사이의 정수를 랜덤으로 추출합니다. 9까지 나오는 거예요. 10은 안 나와요. 여기 10을 적었지만은 파이썬 항상 아시겠지만 10 전에 끊겨요. 그래서 9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분할해봤자 9는 나오는데 10은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0부터 9까지 두 가지 숫자를 이렇게 랜덤으로 반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알겠죠? 어레인지는 사실 잘 쓰진 않는데 아시면 좋으니까 0.0,10 하면은 0과 10 전까지 1 기준으로 다 나열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사치 현상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이 됐죠? 자, A를 array 3, array 4로 할게요. 그러면은 A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얘들을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볼게요. 얘 먼저 실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A, B 보면은 자, 어레이 타입을 더한다고 했을 때는 각각의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더해요. 그러니까 원소끼리 더합니다. 1이랑 10 더하니까 11 나온 거고 2랑 11 더하니까 13 나온 거고 3이랑 12 더하니까 15가 나온 거예요. 뺄셈 역시 동일하니까 뺄셈 안 할게요. 자, A가 그래서 현재 이 상태고 B가 이 상태예요. 자, 곱셈하면은 이것도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곱합니다.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곱해요. 행렬 곱이랑 달라요. 제가 얘를 행렬로 보라고 했지만은 그냥 곱셈을 하면은 행렬 곱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곱셈이 되는 거예요. 행렬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행렬 곱을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A랑 B 행렬이죠. 1, 2, 3, 4 2x2에 대한 행렬이에요. 2라고요. 알겠죠? 행렬 곱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곱하기 B에 대한 행렬 곱 결과는 이렇게 합니다. 닷으로 합니다. 닷.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A랑 B 행렬에 대한 행렬 곱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곱하면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는 거고 저렇게 닷으로 하면은 행렬 곱이 되는 거고 알겠죠? 자, A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NP 민 A 하면은 평균 나오고 썸하면은 모든 원수 다 썸하고 민 하면은 미니멈 값 나오고 맥스 하면 맥스 값 나오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분산이죠. 스나드 에러. 얘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V 스택이랑 H 스택 얘 좀 중요하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A랑 B가 이런 식으로 어레이 타입이 있다고 할게요. 자, V 스택은 보이시죠? A랑 B 행렬을 세로축이죠. 세로축으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뿅 하고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A가 위로, B가 아래로 가게. 그럼 A, B, H 스택은 말 그대로 이제 수직선이니까 이제 가로로 쌓는 거죠. 이렇게 1, 2, 3, 4, 5, 6, 3, 4, 7, 8 이해가시죠? 얘도 좀 자주 쓸 일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예제는 아마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제가 답은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본인이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3까지 마쳤고요. 이번엔 챕터 4를 좀 볼게요. 오늘 바로 이어서 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뭘 먼저 배울 거냐면요. 저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numpy 타입, 데이터 프레임 타입, 리스트 타입을 배웠어요. 크게 이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 데이터 세 개 타입을. 그냥 구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이것도 좀 헷갈리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보시면은 numpy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스트로 바꾸는 방법 리스트에서 numpy로 바꾸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numpy 패키지를 불러왔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array 타입이에요. 얘를 리스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리스트하고 이렇게 쳐주시면은 리스트로 뿅 하고 바뀝니다. 알겠죠? 이번에 numpy에서 데이터 프레임 바꾸는 걸 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numpy 타입 데이터가 있어요. 판다스 패키지 불러와야겠죠? numpy 타입 데이터가 있을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냥 데이터 프레임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얘는. 리스트에서 numpy. 얘도 그냥 np array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했었죠? 얘는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똑같죠? 얘도 앞에서 썼죠? 얘는 좀 많이 헷갈려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x라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있는데 얘를 numpy로 바꿀게요. 일단 x.values를 하시면은 이렇게 3, 4, 5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나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일렬로 생기는 걸 원하는데 하시면은 얘를 일단 이렇게 불러옵니다. ILOC로 전체 다 불러오고요. 여기서 시리즈 타입에서 values를 하면 이렇게 세로로 생겨요. 좀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들만 좀 잘 반복해서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혼자 조금 더 사실은 이게 전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 어쩌면 기초고 그냥 거의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조금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이라도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구글링을 좀 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니까 좀 달달달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도 이걸 보면 달달달 다 외웠던 방법들이고요. 저도 코딩을 그렇게 시작한 지는 오래 안 되는데 이제 한 3년, 4년 된 거니까 그전에는 하나도 못했었거든요. 네. 금방 일단 이걸 외우시면은 이제 금방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파이썬은 진짜 쉬워서. 네. 그 다음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 그 파이썬 기초 부분은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그 뭐지 그거? 네, 이제 데이터 분석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 시각화라는 거를 좀 볼게요. 이 시각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이제 걔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좀 예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수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쟤 이제 좀 잘 구별되네 막 이런 식으로 좀 흥미를 끌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시각화가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 열심히 하고 시각화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각화는 패키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매트플랫립이라는 거를 좀 사용을 하는 법을 알아볼 거고요.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얘는 보통 보고서에는 얘를 안 써요. 왜냐면은 얘 안 예쁘거든요. 예쁘진 않아요. 근데 쓰기가 간단해가지고. 자, 일단은 예쁜 패키지 같은 건 제가 좀 더 아래에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것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매트플랫립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이 0번째 열, 0번째 열을 데이터를 쭉 가져오면 1471이에요. 1471, 그쵸? 그리고 얘에 대한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bar name은 당연히 ABC겠죠? 여기 열이 ABC였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제 PLT, 죄송해요, 뭐 어디 갔니? 이게 이제 매트플랫립 패키지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파이플랍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PLT 바, PLT.바 하고 여기다가 이름, 여기 수치형 데이터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ABCD에 대한 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막대기로 표현해 줍니다. 예쁘죠? 아니, 사실 안 예쁘긴 한데.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매트플랍에서 사용하는 모든 함수들은 다 동일할 텐데 컬러를 좀 바꾸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블랙. 안 예뻐요. 그렇죠? 바이올렛. 죄송합니다. 안 예쁘네요. 뭐 예쁜 게 별로 없어. 사실은 그렇죠. 핑크 좀 예쁘네요. 그렇죠? 핑크. 이런 식으로 바꿔서 씁니다. 이번엔 히스토그램을 좀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은 좀 달라요. 막대 그래프는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 히스토그램은 빈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빈도. 똑같은 데이터 쓸 거 그래서 비교하려고. 자,
0번째 컬럼에 대한 데이터 가져왔어요. 1472였죠. 얘는 아까 이런 식으로 크기에 대해서 보여줬죠. 근데 얘는 빈도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이 2개니까 1이 2개고 4랑 7 1개씩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안 들어가요. 히스토그램은 데이터만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3전도를 좀 그려볼게요. 스케일러 플롯. 3전도는 뭐였냐면은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 평면에다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볼게요. 지금 0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이죠. 자, 이 둘의 데이터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1,2 점 그리고 4,5 그래프 점 그리고 7,8 점 그리고 1,2 점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 1,2가 2개니까 여기 겹친 거예요. 그리고 총 3개만 나온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점박이를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데이터들과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2개의 데이터에 관한. 이제 이런 스케일러 플롯은 어차피 제가 다음 챕터 때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해 안 간다고 해도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스케일러 플롯은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그려가지고 데이터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스케일러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X축에 들어갈 데이터 쓰시는 거고 얘가 Y축에 들어갈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플롯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직선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X랑 Y가 이렇게 있어요. 0,3이에요. 0,3 그렇죠? 얘가 1,4고 이게 점점점 다 그려요. 스케일러 플롯처럼 점 그린 다음에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나? 자, 그러니까 0,3, 1,4, 2,2, 3,5, 4,1, 5,2 이에 대한 이제 점을 좌표평면에서 점 그려요. 이렇게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그리고 얘들을 직선으로 이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자, 파이 그래프, 원 그래프라고 부르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얘는 PLT 파이하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레전드라는 거는 이제 이름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A, B, C 이름을 새겨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별로 안 예뻐요, 사실. 이 매트플랍이 별로 예쁘진 않아요. 간단하긴 한데. 네, 그래서 시각화기 간략하게 끝났고요. 사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계속 배울 겁니다. 완전 기초들만 배운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 연습 문제를 제가 넣어놨긴 해놨는데 이거 어차피 저희가 다음 챕터 때 다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죄다 연습 문제가 나왔네. 그러네. 제가 많이 풀어놨긴 했는데 죄다 연습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얘 어차피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 4.4 연습 문제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챕터 5에서 그대로 다룰 거예요. 이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다룰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다루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찍고 넘어가자면은 이것만 좀 볼까요? 아 여기 안 해놨 이 문제 안 해놨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그냥 간략하게 좀 한 개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건 아닌데 제가 지금 시각화 패키지 중에서 매트플롯이라는 걸 다룬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패키지예요. 좀 더 예쁜 패키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거지냐 플라틀리라는 게 또 있고요. 얘도 좀 예뻐요. 얘도 예쁘고 그리고 15였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런 패키지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참고하셔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라틀리 사용하는 거는 제가 아마 챕터 5에 연습 문제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때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시각화까지 마쳤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문제가 또 있으시면은 뭐 잡다함으로 괜찮으니까 언제든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